네. 먼저 모델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데모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인풋 비디오가 들어오면 그 비디오에 어떤 텍스트나 이미지로 원하는 이제 에디트 그런 컨디션을 넣어주면 거기에 맞춰서 그 동영상을 생성을 해주는 모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클라이메이션 스타일하고 이렇게 스타일도 바꿔주고, 그리고 이렇게 우주선 사진을 넣어주면 그 인풋 비디오에 대해서 이 사진이 잘 반영된 이렇게 동영상을 생성을 해주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젠1에서는 비디오 에디팅이라는 태스크를 먼저 좀 정의를 하고 이제 논문을 시작했는데요. 요 논문에서는 이제 비디오를 컨텐츠와 스트럭처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는 어떤 비디오를 구성하는 좀 도형적인 정보나 다이나믹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물체의 좀 모양이나 로케이션 아니면 좀 템포럴한 체인지, 그러니까 시간적인 변화 같은 걸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디오에 나오는 좀 어페런스나 아니면 시멘틱한 정보를 의미하는데요. 물체의 좀 색깔이나 좀 스타일 아니면 좀 전체적인 씬의 광원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에디팅이라는 것은 좀 주어진 비디오의 컨텐츠는 바꾸되 그 스트럭처는 유지하는 이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미지 이 중간에 있는 요 프레임이 이제 인풋 소스 비디오, 이 비디오에 대해서 이렇게 텍스트로 그 컨디션을 주거나 이렇게 이미지로 컨디션을 주면 여기에 맞춰서 콘텐츠가 변화하는 이런 태스크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웍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기와 비교해 젠1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웍들 중에서는 텍스트 라이브 그리고 튜너 비디오라는 좀 웍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텍스트 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풋 비디오에 대해서 그 어떤 매핑을 태워서 아틀라스라는 평면 한번 이렇게 매핑을 시켜주고 이 중에서 백그라운드 아틀라스와 포그라운드 아틀라스를 서로 분리를 시킨 다음에 이 포그라운드 아틀라스에 대해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디퓨전의 유넷을 제너레이터로 이용을 해서 포그라운드 아틀라스를 넣었을 때 어떤 이제 프롬프트에 대해서 에디티드된 아틀라스가 나오도록 이렇게 학습을 한번 시킵니다. 그 후에 요 에디티드된 레이어와 포그라운드 아틀라스를 같이 이제 합쳐주고 비디오 스크린으로 넘겨줘서 이렇게 바뀐 이런 비디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텍스트 투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요 아틀라스를 이제 포그라운드 이렇게 에디티드된 아틀라스로 바꿔주는 이 제너레이터를 이 인풋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시켜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단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튜너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넷을 스테이블 디퓨전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런데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처리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 모델에 이렇게 어텐션에 여러 가지 모델들을 좀 얹어준 다음에 이미지가 아닌 비디오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델을 바꿔주고 그 후에 이 추가된 이 웨이트드 그 주어진 소스 비디오에 대해서 한번 이제 파인 튜닝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된 이 3D 유닛을 가져와서 인퍼런스 때에는 이 비디오에 대해서 한번 인버전을 시켜주고 이 인버전 노이즈를 3D 유닛에 태워주고 이제 이 프롬프트로 어떤 것을 에디팅할 건지 넣어주면 이렇게 에디티드된 비디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튜너 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소스 비디오에 대해서 한번 파인 튜닝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또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젠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의 비디오에 대해서 매핑을 학습시켜주는 이런 과정을 좀 생략을 하고 각 어떤 임의의 비디오가 주어졌을 때 빠르게 인퍼런스 할 수 있는 것을 좀 목표로 삼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로 이제 먼저 소개를 드릴 부분은 스파쇼 템포럴 레이턴트 디퓨전인데요. 요 젠1도 그렇고 다른 이제 비디오 에디팅 모델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SD 모델 자체가 되게 라지 스케일의 이미지 데이터셋에 학습을 시킨 모델에 이제 프리트레인된 그 웨이트들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 웨이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기존의 라지 스케일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 그런 정보들을 잘 사용을 하되 좀 비디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그 모델 위에 얹어서 비디오를 이제 그 논리들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제노원 같은 경우에도 이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그 위에 따로 템포럴한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는 모듈을 써서 이미지가 아닌 이제 비디오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장치가 요 밑에 나와 있는 스파셔 템포럴 레지듀얼 블럭과 스파셔 템포럴 어텐션 블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두 가지 레지듀얼 블럭과 어텐션 블럭은 기존의 이미지를 처리할 때 쓰이는 그런 컨볼루션과 이제 어텐션과 똑같은 작동을 하는 이런 모듈인데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기존의 인풋의 디멘션을 좀 바꿔서 템포럴한 디멘션을 뒤로 빼서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2D에서 컨볼루션이나 어텐션을 계산할 때 포워딩되는 그 4D 텐서의 사이즈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배치 사이즈가 있고 그다음 채널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웨이트와 하이트가 오는 그런 위스와 하이트가 오는 그런 4D 텐서를 이제 포워딩 시키는 그런 모델을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기존에 이제 2D에서 쓰이던 그 4D 텐서를 이제 비디오에서 쓸 수 있도록 좀 바꿔줍니다. 그래서 인풋 요 템포럴한 이 블록들을 지나기 전에는 이제 배치의 가치, 그 프레임을 넣어줘서 배치 곱하기 프레임 사이즈에 이제 프레임 사이즈가 이제 하나의 배치가 되는 이런 텐서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텐서의 사이즈가 배치 사이즈 곱하기 넘버 오브 프레임에다가 곱하기 채널 곱하기 하이트와 위스 이렇게 4D 텐서를 계속 쭉쭉쭉 포워딩을 시켜주다가 요 템포럴한 레지듀얼 블럭이나 어텐션 블럭을 만나게 되면 한번 요 디멘션을 뒤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요 하이트 위스에 이제 컨볼루션을 적용을 하는 이런 여기서는 리어레인지를 통해서 스파셜한 레졸루션을 가치로 이렇게 빼주고 그 프레임에 있는 그 맨 뒤로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텐서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적용을 함으로써 이 프레임에 해당하는 요 축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연산이 끝난 후에는 리어레인지를 통해서 원래대로 요 텐서의 사이즈를 되돌려주게 됩니다. 이 어텐션 블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존에 이제 이 템포럴 블럭을 만나기 전에는 이 배치 사이즈 넘버 오브 프레임이 이제 배치인 요 4 텐서짜리를 계속 쭉쭉 포워딩을 해주다가 원래 기존에 2D에서 사용되는 어텐션을 생각을 해보면 요 스파셜한 레졸루션인 하이스와 위스에 이제 쿼리 키 밸류를 값을 구해주고 어텐션 연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제논 같은 경우에는 얘를 한번 리어레인지를 해줘서 얘와 위스를 이 배치 앞에 이렇게 배치로 한번 디멘션을 뒤바꿔주고 이 넘버 오브 프레임에 대해서 각각의 쿼리 키 밸류를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리어레인지를 해주게 됩니다. 이 각각의 이제 프레임에 대한 쿼리 키 밸류에 대해서 어텐션 이제 연산을 해주고 어텐션 연산이 끝나면 다시 리어레인지를 해줘서 기존의 텐서 사이즈가 유지가 되도록 하는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가지 블록들을 통해서 이제 비디오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알겠는데 네. 그 수식이 왜 네. 그 왼쪽에 레스넷 블락 같은 경우에는 C 곱하기 N이고 리어레인지를 하면은 네네. 근데 어텐션 할 때는 N 곱하기 C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래? 이게 제 생각에는 아마 코드에서 바뀌는 그 디멘션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데 제가 봤던 코드에서는 컨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채널이 앞에 들어와서 들어가고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프레임에 대해서 채널 사이즈의 이제 채널 사이즈의 어떤 각각의 각각의 프레임에 대한 이제 채널 사이즈의 정보가 있고, 얘를 한번 이제 쿼리 키 밸류를 만드는 네트워크 웨이트를 태워서 각각의 요 프레임마다 쿼리 키 밸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디멘션이 이쪽에 그 인덱스 1번 디멘션에 들어가게 연산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드에서 사용하는 그 디멘션 순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저도 질문인데, 그럼 왼쪽은 그 1D 컨볼루션이고, 오른쪽에는 any 토큰 수인 그 어텐션이라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근데 이러면은 자기 자신의 이전 프레임만 참조하게 되는데, 이러면 모션은 잘 디텍팅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른 위치에 있는 프레임은 안 본다는 얘기잖아요. 컨볼루션이나 어텐션을 할 때. 다른 위치에 있는 프레임은 오히려 네, 다른 스페셜, 위치에 있는 아, 네, 그 다른 스파셜 위치에 있는 음, 프레임들은 안 본다는 얘기인데, 이런 음. 모션을 캐치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뭐 문제 제기도 있었나요? 이게 사실은 이제 각 위치에 대해서 다른 프레임의 다른 위치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게 베스트긴 한데, 그러다 보면 이제 보통 프레임 수가 여기서는 8프레임을 사용을 했지만 조금 더 길어지면 이제 뭐 50프레임, 100프레임 정도 돼야 조금 더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프레임이 길어지면 현실적으로 그 연산 자체가 너무 많아져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다른 프레임의 정보를 일단 가져오자라는 식으로 먼저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아, 한 번에 100프레임까지 가져오나요? 이게? 그렇게 크게 들어가잖아요? 젠1은 아니었던 것 같고,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나온 논문이 있는데, 거기서는 거의 50프레임에서 100프레임 가까이 생성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을 해서, 네, 그 정도까지도 생성을 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네. 그 커멘트만 하면 예전에 네. 한참 뭐 액션 레코그니션 이런 거 많이 할 때 예전에 뭐 한 5년 전 이때쯤에는 주로 저기 뭐냐 이게 2D 컨볼루션 하다가 3D 컨볼루션으로 한번 많이 그 연구가 많이 했었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네네. 템포럴까지 3D 템포럴 축을 이제 한 축으로 음. 바꿔주고 3D 컨볼루션으로 해서 비디오를 했는데 그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가지고 그때도 두 개로 그 저기 뭐냐 그 아, 뭐지 나눠서 하는 거 네, 뭐라 그러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그 뭐라 그러냐 어 세퍼러블 컨볼루션인가?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 나눴거든. 그 개념적으로는 거의 똑같은 거 아, 같아. 어, 아무튼 그 개념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예. 음, 그 혹시 그 셀프러블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아예 컨볼루션이 들어가서, 저도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서 확실하지 않은데, 3D 컨볼루션이 들어가서 이제 템포럴한 거와 하이트 웨이트 모두에 대해서 뭔가 컨볼루션 연산을 하는데, 그거를 조금 축을 나눠서 예, 이제 예, 예. 맞아요. 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 제 생각에는 요 연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프레임에 다른 위치에 대한 정보는 뭐 같은 위치에 대해서만 컨볼루션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네. 아마 말씀하신 그런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또 접근하는 것도 한번 좋은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마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요 젠1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닝을 시킬 때 이미지와 비디오를 모두 사용을 해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템포럴한 템포럴한 레지듀얼 블럭, 어텐션 블럭은 이제 비디오 인풋에 대해서 액티브하게 만들어주고,
이미지 같은 이미지를 처리할 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요 첫 번째 줄인데요. 그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디오와 텍스트가 페어드된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이 없다 보니까 이 데이터셋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여기서 요 젠 1에서는 언캡션드된 그냥 비디오만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 스케일의 언캡 비디오를 사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가 페어드된 데이터셋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비디오를 처리를 할 때 이제 텍스트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디오에서 이제 그 비디오에 해당하는 스트럭처와 컨텐츠 정보를 뽑아내줘야 하는데요. 그 부분이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비디오에서 스트럭처 정보를 빼주기 위해서 그 뎁스 에스티메이션 모델을 사용을 해 마이다스라는 그런 모델을 사용을 해서 각각의 프레임에 뎁스를 이제 에스티메이션 해주고 그 뎁스 다시 인코더에 태워서 그 정보를 넣어주고 있는데 뎁스 맵 같은 경우에는 스파셜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존의 ZT라는 이미지에 그냥 각각의 픽셀에 대해서 컴퓨트해줘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정보 같은 경우에는 클립에 이용을 해서 이 비디오에서 어떤 랜덤한 프레임을 하나 뽑은 걔를 클립에 태우고 나온 이 인베딩을 각각의 이제 크로스 어텐션으로 유넷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퍼런스 때 똑같이 이 마이다스를 사용을 해서 뎁스에 이제 스트럭처를 넣고 대신 이제 컨텐츠는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원하는 그런 에디팅 내용이 들어있는 프로프트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넣어줘서 이제 똑같이 크로스 어텐션 방법으로 정보를 넣어주는 식으로 인퍼런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때는 이렇게 넣어주고 인퍼런스 때는 이렇게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또 젠 1에서는 하나의 컨트리뷰션으로 스트럭처 프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 마이다스라는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컨디션을 얼마나 소스 비디오의 컨디션을 유지할지를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이 TS라는 이런 파라미터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이 T만큼 이터레이션만큼 블러링을 해준 후에 얘를 이제 블러링을 해준 후에 이 뎁스 맵을 넣어주게 되면 만약에 블러링이 많이 됐다면 스트럭처가 많이 블러드 된 상태로 컨디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스 비디오에 이런 스트럭처가 좀 덜 유지가 될 거고 아예 블러링을 주지 않는다면 그 소스 비디오의 스트럭처가 정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스트럭처를 많이 따르는 에디티드 된 비디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여기 그림을 보시면 소스 비디오가 고개를 돌리는 소스 비디오가 있고 컨텐츠 이미지로 요 여자에 대해서 에디팅을 하고 싶은 컨텐츠 이미지를 같이 넣어주게 되고 넣어줬을 때 TS라는 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5로 조정 결과 보시면 됩니다. TS 하면 블러링을 많이 시켜준 거니까 소스 비디오에 대한 스트럭처를 많이 무너뜨린 상태로 넣어주게 되는데요. 확실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요 뒤에 배경들이 조금 더 임의의 배경들이 생성이 되고 TS가 나고 좀 더 소스 비디오의 이런 창문이라 아니면 뒤에 좀 액자라던가 이런 처를 잘 따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블러링이라는 게 그냥 네. 어떻게 뭐 가우션 블러링을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네, 건가? 그냥 노이즈를 넣어주는 블러링, 기존에 많이 쓰는 디퓨전 블러링. 블러링? 그 어떤 블러링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냥 노이즈를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솔트 앤 페퍼 노이즈를 뿌린다던가 하는 식으로 어? 노이즈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냥 네. 왜 이터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지? 이터레이션 오브 블러링이라고 돼 있잖아. 그냥 솔트 네. 페퍼 노이즈를 뭐 예를 들어 가우션 노이즈를 준다라고 하면 그 네. 가우션 필터 사이즈를 좀 크게 한다든지 이러면 뭐 이터레이션이란 개념이 없는데 여기서는 디퓨전에서 쓰는 그 디퓨전 디노이징 얘기하는 건가? 노이징 얘기하는 건가? 아마 근데 디퓨전 모델에 들어가기 전에 뎁스맵에 작용을 하는 블러링이라 그 디퓨전 안에서 뭔가 쓰이는 블러링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사실 정확하게 어떤 블러링을 썼다라고는 나오지 않아서 저도 음?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이터레이션을 줬다는 얘기를 봐서 계속 블러링을 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을 했나 정도만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우션 블러링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필터를 쓰면은 블러링을 여러 번 적용하면은 그게 네. 필터 사이즈 키운 거랑 똑같은 음, 흔적이 있잖아. 뭐 그런 네네네.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아마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TS가 이제 그 필터 사이즈에 좀 비례하는 음, 음, 음.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 페이지에서 네. 트레이닝 할 때는 그냥 리컨스트럭션만 하는 거지. 그냥 어차피 언캡션드 비디오로 가지고 트레이닝 한다라고 하면 그냥 리컨스트럭션만 하는 거 아닐까? 네네, 맞습니다. 네. 네네.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템포럴 컨트롤 제 자신들의 으로 가져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템포럴 컨트롤이라는 부분은 요 젠 1에서 이제 이미지와 비디오를 같이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좀 더 비디오 정보에 조금 더 초점을 둔다면 이 에디티드 된 비디오가 소스 비디오를 조금 더 따라가는 좀 더 모션 자체가 좀 더 자연스러운 이런 비디오가 나올 거고 이미지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둔다면 이렇게 비디오의 자연스러운 모션보다는 에디티드된 이런 프롬프트 영향을 받은 각각의 프레임에 조금 더 중점을 둔 그런 에디티드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템포럴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템포럴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전에 나왔던 클래시파이어 프리 디퓨전 가이던스를 가져와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서 템포럴 컨트롤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겠지만 요 클래시파이어 프리 디퓨전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그 컨디셔널 된 프리딕션과 언컨디셔널 된 이 프리딕션을 같이 가져와서 얘들을 서로 그 오메가만큼 엑스트라폴레이트를 시켜준 이 프리딕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템포럴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이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와 비슷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이가 붙은 요 뮤가 이제 이미지의 비디오의 각각의 프레임을 이제 각각의 이미지처럼 생각을 해서 프리딕션을 뽑아낸 부분이 없는 부분이 비디오가 전체가 들어가서 아까 그 템포럴 블럭들을 사용을 해서 뽑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에 대한 결과물과 비디오에 대한 결과물을 엑스트라폴레이트해서 이 프리딕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T라는 요 코에피션트가 커지게 되면 조금 더 비디오에서 나온 프리딕션에 조금 더 비중을 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프레임 간의 좀 연관성이나 아니면 모션 같은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신 좀 에디팅에 대한 효과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요 오메가 T가 작아지게 각각의 프레임에서 에디팅 프롬프트를 받은 이런 효과들이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각각의 프레임이 조금 더 에디팅 프롬프트에 이제 에디팅 프롬프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영향을 받은 이제 각각의 프레임들이 나오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연결했을 때에는 이제 자연스러운 모션은 조금 나오지 않는 이런 결과물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프레임 컨시스턴시와 템포럴 에러로 이 템포럴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컨시스턴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프레임에 대해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템포럴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임 사이에 플로우를 이제 구한 다음에 기존의 소스 비디오의 옵티컬 플로우와 이제 민 스퀘어드 에러를 구해서 에러 값이 얼마인지를 준 값입니다. 그래서 요 오메가 T가 이제 아래에 있는 요 수치가 T인데 T가 커질수록 컨시스턴시가 높아지고 좀 템포럴한 에러가 적어지는 반면에 작을수록 템포럴한 에러가 커지고 컨시스턴시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그림을 보면 이 어떤 의미인지가 맨 위가 소스 비디오에서 이제 에디팅 프롬프트를 좀 핸드 드로운 한
비디오로 바꿔달라라고 프롬프트를 넣은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작은 경우에는 각각의 프레임이 그 에디팅 프롬프트를 받아서 되게 핸드 드론 프레임은 쓸 때에는 좀 중간에 사람도 조금 바뀌고 위치도 이 손의 위치도 조금씩 이제 비디오 봤을 땐 좀 자연스럽지 않은 이런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반면에 조금 더 크게 해주면 점도 이제 비디오를 연결했을 때는 부드럽게 나오지만 요 핸드 드로우는 이제 에디팅 프롬프트는 되지 않은 이런 모습의 비디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 좀 조절을 가 T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좀 정리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240밀리언짜리 비디오를 쓰고요. 그래서 디퓨전의 프리틴드된 웨이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모델을 인사이드 시키고 기존의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디션으로 클립 텍스트 임베딩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 임베딩으로 할 수 있도록 이미지에 대해서 그런 모델을 파이닝을 시켜줍니다. 그 후에는 아까 템포럴을 붙여서 비디오와 이미지의 같이 한번 파인 튜닝을 시켜주게 되고 그 후에는 이제 바이다스를 이용을 해서 에스티메이션 된 이 값들을 이제 컨디션으로 넣어주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학습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그 스트럭처 컨트롤을 해주는 부분을 유니폼 여러 가지 블러링된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한 번 더 트레이닝 해주게 됩니다. 이제 약간 서머리를 하자면 요 젠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손의 데이터셋 중에서 B와 텍스트가 같이 있는 이런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에디팅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스 비디오에 대해서만 튜닝을 시켜줘서 어떻게 보면 좀 오버피팅을 시킨 후에 이제 에디팅을 해주는 이런 접근법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언캡션드된 비디오를 같이 언캡션드된 비디오와 이제 텍스트 이미지에 페어드된 데이터를 같이 조인트하게 트레이닝을 시켜줘서 좀 임의의 동영상에 대해서도 에디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방법을 제시를 했다라는 부분이 좀 컨트리뷰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템포럴한 이제 부분이나 스트럭처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컨트롤을 제공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하나의 컨트리뷰션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요 밑에 콘스는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적어놨는데요. 요 논문을 낸 이제 기관 자체가 런웨이라는 좀 그 연구실이 아닌 학교가 아닌 이제 회사다 보니까 좀 라지 스케일의 비디오 데이터셋을 모으기가 조금 더 용이했을 것 같은데 만약 연구실 이제 학교 같은 이런 곳에서 이런 라지 스케일 비디오 데이터셋을 모으려면 또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조금 단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이 회의에서는 이 젠1을 아예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 코드나 아니면 프리트레인드된 웨이트를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연구에 가져와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점은 이제 연구하는 이런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단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에 적어보았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좀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 있으실까요? 런웨이라고 하면 그 런웨이 회사가 저거 아닌가? 레이턴 디퓨전 모델 만드는 회사? 네, 맞습니다. 네. 네. 음, 근데 레이턴트 디퓨전 웨이트는 공개를 했는데 또 젠1은 공개를 아예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홈페이지 가면 데모만 있고 이 젠1을 사용을 하려면 뭐 1초 비디오를 만드는데 0.5달러인가 0.05달러인가를 이제 내야 된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케이. 네, 더 이상 코멘트 없으시면 그러면 예림이가 좀 실험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 공유 비활성화돼 있는데 내가 좀 풀어주세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실험 파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페이퍼 예지 언니가 소개해준 파트는 젠 1인데 현재 그 런웨이에서 젠 2까지 상용화해서 공개해서 두 모델 모두 결과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린 그 젠 1 결과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앞에서 예지 언니가 설명해준 것처럼 젠 1은 비디오 투 비디오로 오리지널 비디오를 인풋으로 받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한 다음 텍스트나 이미지 프롬프트를 받아서 새로운 비디오를 만들어내는 모델인데 현재 보시는 게 그 페이퍼에 소개된 결과예요. 왼쪽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받은 거고 오른쪽은 이미지 프롬프트를 받은 건데 먼저 왼쪽의 텍스트 프롬프트는 그 원본 오리지널 비디오에서 먼저 캡션을 얻은 다음에 그 캡션을 바탕으로 GPT-3에다가 넣어서 GPT-3에서 에디티드 프롬프트를 받아서 새로운 비디오를 생성해낸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뭐 애니메 스타일이나 클레이메이션처럼 이렇게 스타일 변환도 잘하고 여기서는 그냥 낮에 서핑하는 거였는데 뭐 선셋이나 뭐 컨트리사이드 이런 식으로 인바이러먼트도 잘 바꾸는 그런 비디오 에디팅을 잘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이게 비디오다 보니까 그 이미지로 보는 것보다 프로젝트 페이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프로젝트 페이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데모 영상은 봤으니까 넘어가고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왼쪽에 오리지널 비디오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이미지 프롬프트를 받아서 이렇게 스타일을 바꾸는 식으로 비디오 에디팅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일단 보여줬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예를 들어 스토리보드처럼 이런 빌딩들을 만들고 싶을 때 그냥 자기 책상 앞에다가 어떤 빌딩을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고 책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빌딩으로 이렇게 텍스트 프롬프트로 바꾸는 식으로 또 그 결과물을 보여줬고요. 이것도 비디오 에디팅에서 텍스트 프롬프트를 받은 건데 왼쪽에 이런 민무늬 이런 강아지가 있고 그래서 드라이빙 프롬프트로 블랙 스팟이랑 화이트 폴을 가진 걸로 바꿔달라 해서 이렇게 비디오 에디팅도 잘 하는 것을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재밌는 영상들이 있어서 흥미 가시는 분들은 제모 리서치나 뭐 펀 비디오 리서치 이렇게 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그 아직 페이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런웨이에서 공개한 모델인 젠2인데 젠2는 젠1에서 이제 확장돼서 오리지널 비디오 없이 오로지 텍스트나 이미지 프롬프트만을 받아서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뭐 텍스트 투 비디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 이 데모 영상을 잠깐 보면
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제는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만을 가지고 동영상을 생성해낼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프롬프트 말고 텍스트랑 이미지를 프롬프트로 받아서 두 개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디오도 생성하고 또 이제 이미지만 가지고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비디오를 생성해낼 수도 있다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되게 잘 되어 보이는데 제가 이 결과물들도 보고 하면서 든 생각은 일단 다른 모델보다 확실히 잘하긴 하지만 아직 여전히 그런 프레임 간의 인컨시스턴시는 아직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고 특히 뭐 사람이 걸어서 들어오는 거에서 그런 다리나 팔의 움직임이 되게 불안정하다고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또 젠2에서도 젠1에서는 1초였는데 젠2에서는 4초짜리의 영상을 만드는데 이게 컴퓨테이션 때문인지 아니면 테크놀로지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그런 프레임 레이트이 낮다는 점 그리고 젠2 영상을 만들다 보면은 그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어서 만들다 보면은 되게 화질이 낮은 그런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어서 만들 때 특정한 프롬프트는 되게 특정한 그 지시는 잘 하는데 나머지는 무시하거나 랜덤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느껴서 아직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 흥미로웠던 점은 이 젠2를 사용하시면은 여기서 뭐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은 4가지 버전의 약간의 선택지 옵션을 주는데 그 4가지에서 기존의 생성 모델과는 다르게 그 바이어스 문제가 없다고 느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닥터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생성 모델에서는 대체로 백인 남성을 바탕으로 만드는 식으로 해서 바이어스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 젠2 모델에서는 4개 중에 1개 정도는 다른 뭐 동양 여자의 그 의사 선생님이나 뭐 그 백인 여성의 의사 선생님 등 이렇게 그런 어, 바이어스 없는 그런 영상 또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저는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젠2도 공개되어서 사용하실 수 있어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젠1이나 젠2 프로젝트 페이지에 들어가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렇게 마무리해도 좋을 것 젠투는 같습니다. 아직 페이퍼 안 나온 거지, 그러니까. 네, 페이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저번 달부터 프로젝트 페이지랑 그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는 해줬더라고요. 음. 그리고 아까 사실, 네. 님 질문에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요 젠1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비디오 에디팅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이제 픽셀에서 다른 프레임의 다른 위치의 픽셀을 다 보기는 어려우니까 첫 프레임에 대해서만 그렇게 작용하는 좀 어텐션을 같이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다른 위치를 볼 수는 없지만 그 첫 번째 프레임에 대해서는 다른 위치의 정보도 같이 가져올 수 있는 어텐션을 사용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냥 생각이 나서 갑자기. 네. 그 예림이가 뭐 하려고 말하려던 게 어떤 거야? 추가로 런웨이에서 음. 음성까지 넣어서 또 모델을 또 만든다고 해서 네, 되게 재밌는 모델이 또 나올 것 같다고 첨언하려고 해서. 아, 여기 있네. 사운디파이. 아, 네. 그리고 또 그 제가 말한 이 올드타이밍 필터처럼 되게 저화질처럼 느껴진다고 했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생각해보니까 텍스트 프롬프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넣거나 하는 식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혹시 그러면 더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